자, 마그마 생성 장소. 자, 마그마 생성 장소를 보게 되면 일단 우선적으로 해령은 멘틀의 상승부. 자, 상승하게 되면 압력 하강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었죠. 그리고 열점은 플룸 상승류. 역시 상승할 거니까 압력 하강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자, 해양판이 섭입하게 되면 해양 지각에서 탈수 과정이 일어나면서 물이 빠져나오고, 자,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면 주변의 멘틀에 이 물을 공급해주고 멘틀의 녹는 점이 내려가게 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였지. 자, 마그마가 형성이 되면 상승하게 되고 밀도가 작아졌으니까, 자, 상승하고 올라왔으면 이 고온의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해서 이 대륙 지각이 일부가 녹아서 유물암질 마그마를 만들고, 그리고 기존에 올라오던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물암질 마그마가 섞여서 안산암질 마그마가 결과적으로 분출되는 거였죠. 자, 만들어진 장소를 간단하게 보면 해령에서는 현무암질, 열점에서도 역시 현무암질, 그리고 섭입하게 되면 탈수 과정에서 먼저 현무암질 올라오다가 대륙지역 만나서 유물암질, 이렇게 유물암질을 만들고 이 두 개 섞여서 결과적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11번 보게 되면 마그마의 생성 조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도 상승, 압력 하강, 물 공급,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물 공급에 의한 용점 하강.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은 지금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 용융 곡선 나와 있는데 이 그림들이 아주 잘 나오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깊어질수록 지하의 온도는 증가한다. 깊이가 깊어진다는 말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증가한다는 말은 오른쪽으로 간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쭉 노란색 일이 변해가죠.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물이 포함된 화강암은 A 과정. 자, 물이 포함된 화강암은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죠. 참고로 물이 포함된 화강 용융 곡선이든 아니면 멘틀의 용융 곡선이든 이 경계선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녹은 상태인 용융 상태의 마그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것은 오른쪽 쭉 갈 거니까 이 경계선을 넘어갔으니까 녹아버리겠지. 참고로 이 파란 부분에서 용융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디귿. 자, B 과정 예로는 해령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 자, B 과정 보게 되면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지구 내부에서 상승한단 말은 압력 하강. 그래서 압력 하강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자, 해령이란 것은 발산 경리니까 이에 해당되겠죠. 그 답은 5번. 자, 13번. 자, 역시 온도 분포와 암석 용융 곡선 나와 있습니다. 자, A지점 암석이 위로 상승하여 주위 압력이 20kB에 도달하면 마그마 생성된다. 자, 그러면 A지점 볼게. A지점 상승한단 말은, 올라간단 말은, 그래서 20kB에 도달했다. 20이 되게 되면 이 용융 곡선 닿게 되는 거지? 그러면 높겠죠. 그 마그마 된다. 맞는 말이고. 자, 니은. 해령에서 생성되는 현무암질 마그마는 A, B 과정. 자, A에서 B 과정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로축 변화, 온도 변화. 특히 오른쪽 가게 되면 온도가 상승하는 거지. 자, 근데 해령은 발산 경계로서 멘틀 물질이 상승할 거니까 먼저 보면 압력이 하강하는 경우죠. 네, 틀렸지. 자, 디귿. 해양판이 섭입하는 지역에서는 멘틀의 물 공급 그리고 암석 용융 온도가 낮아진다. 맞는 말이죠. 자, 기억 디귿. 섭입한 해양 지각에서 물이 빠져나온다. 함수 광물에서 탈수 과정이 일어나고 주변 멘틀에 물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멘틀의 용융점이 떨어진다. 이 내용이었지. 답은 3번. 자, 한반도의 화성암 지역인데 먼저 화강암. 자, 화강암 심성암이죠. 땅속 깊은 곳에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마그마가 현재는 뚫고 나오지 못하고 땅속 깊은 곳에서 식어서 된 애들이지.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지. 특히 우리나라의 화강암들은 대부분 다 중생대에 만들어진 애들입니다. 우리나라 화강암들은 대부분 다 중생대에 만들어진 애들인데 여기는 북한산, 여기는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입니다. 대표적인 화강암 지형이지. 자, 화강암의 형성 과정을 다시 보면 중생대 때 지하 심부에서 마그마 관입에 의해 형성됐다. 우리나라에서 화강암은 대부분 다 중생대 때 만들어진 애들입니다. 지하 심부에서 마그마가 형성되고 이게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지표까지 분출하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러서 이제 땅속에서 천천히 식어서 이제 보면 심성함으로써 바로 화강암을 만들었지.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화강암 다루는 것은 다 지표에 드러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우선적으로 융기가 돼야 됩니다. 땅속에 있던 게 땅 자체가 수직적으로 올라오는 걸 융기라 그러지.
그리고 윤기가 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덮여있는 애들이 풍화 침식에 의해서 제거가 돼야 돼. 그래서 지표에 드러나 있는 상황이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압력이 제거가 된다. 압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누르고 있던 힘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 갈라지는 판상전리가 잘 발달하게 되는 거지. 이런 게 바로 판상전리야. 판상전리. 가로 방향으로 갈라짐이 생겼지? 이거 말고도 이런 거. 지하 심부에다가 지표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압력이 제거되고 압력이 적어지게 되면서 현재 보면 갈라짐이 생기는 거지. 자, 근데 판상전리 일부로서 박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꺼운 게 아니라 아주 얇게 벗겨지는 것. 이걸 박리라고 그래요. 열불 박자야. 자, 이것까지 하나 써놓자. 박리다, 박리. 특히 얇게 벗겨지는 걸 박리라고 한다. 박리. 그래, 양파껍질 벗겨지는 것처럼 벗겨집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 자, 보게 되면 화강암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데, 자, 이게 윤기가 됐다. 윤기가 되게 되면 지금 윤기가 일어나고 침식이 막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덮고 있는 애들이 많이 제거가 된 거지. 그래서 누르고 있는 힘이 점차 줄어든 거야. 그러면서 현재 이것들은 일부는 지표에 드러나 있고 그러면서 판상전리 같은 게 막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게 판상전리 만들어진 원리를 표현한 건데 땅속 깊은 곳에 있다가 이게 윤기가 되고 지표에 있는 것들이 풍화 침식 받으면서 제거됐어. 과거에 이거 지금 공룡 있단 말은 중생대 때 만들어진 애들이고 근데 이게 현재 보면 지금 자동차 있단 말은 현대까지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면서 가로 방향이 갈라짐 생기면서 벗겨진다. 하나 더. 이거 표현한 것 판상전리 만드는 과정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물속 들어가면 자, 물속 그렇게 내가 물속 쭉 들어가면 수심이 깊어지게 되면 내가 잠수해서 쭉 들어가게 되면 점점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수압이 작용하게 되잖아. 점점 수압은 커지겠지. 근데 이 수압이란 게 위에서 나를 누르기만 합니까? 아니면 사방에서 누릅니까? 여러분들 당장에 목욕탕만 들어가더라도 내가 온몸으로 나는 수압을 느끼잖아. 모든 방향으로 나를 누르는 거지. 실제로 땅속에 있던 화강암 덩어리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위로 올라오게 되면 그리고 덮고 있던 게 제거가 되게 되면 실제로는 원래 사방으로 누르고 있던 힘 자체가 제거가 된 거지. 그래서 판상전리가 잘 만들어지지만 자, 판상전리뿐만 아니라 세로 방향의 현재 없는 수직전리 그리고 가로 세로 다 갈라진 방상전리 이것도 다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사진처럼 이렇게 꼭 판상이 아니라 덩어리 형태로 또는 수직적으로도 갈라짐이 생긴다. 수직전리와 방상전리도 생길 수가 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묻는 건 판상전리. 잘 기억합시다. 넘어갈게. 자, 대표적인 예로 아까 했던 북한산 그리고 서울에 있는 불암산 자, 설악산 자, 설악산과 연계돼서 쭉 연결되어 있는 바로 위쪽에 있는 게 북한에 있는 게 금강산이죠. 금강산도 현재 보면 커다란 화강암 덩어리로 유명하잖아. 자, 그리고 오대산 강원도에 있습니다. 자, 충남 쪽에 있는 계룡산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월출산 이 모두 다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로 되어 있는 산들이야. 자, 역시 현무암. 자, 화강암도 유명, 현무암도 유명하잖아. 우리나라 현무암 많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거 제주도지. 자, 현무암은 이런 거지. 자, 여기가 어디냐면 이 계곡 바로 한탄강이야. 강원도 철원에 있는 한탄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주변에 검은 색깔 띄고 있는 이 돌들이 다 현무암들이야. 이 역시 한탄강. 과거에 드라마에도 막 나왔었는데. 자, 넘어갈게. 자, 여기 제주도지. 주상전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자, 이건 경주입니다. 경주. 자, 갈게. 자, 현무암은 우리나라에 일단 화산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섬들은 모두 다 신생대야. 역시 제주도 역시 신생대입니다. 그래서 신생대 때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산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애들이야. 그래서 화산 활동이라는 것은 마그마가 분출된 것, 분출돼서 만들어진 애들. 자, 화산 분출되게 되면 땅속에 있던 마그마가 땅 밖으로 나오면 분출되게 되면 원래 따뜻한 곳에 있다가 이 고온이 차가운 지표로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빠르게 냉각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 냉각이 되면 팽창합니까? 수축합니까? 수축하게 되는 거지. 수축하면서 자, 수축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서로 막 끌어당기는 거야.
이쪽 부분이 수축, 이쪽 부분이 수축, 서로 수축을 일으키면서 서로 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사이사이에 갈라짐이 생겨. 이렇게 갈라짐이 생기는 걸 뭐라 하냐면 우리가 주상절리라고 그러지. 주상절리, 기둥주자. 기둥 모양으로 갈라짐이 생긴다. 그 말이죠. 자, 이건 주상절리. 자, 이겁니다. 아까 제주도 보게 되면 주상절리, 원래 기둥이 많이 현재 보면 있죠. 육각 또는 오각. 육각과 오각이 대부분이지만 현재 사각이나 또는 팔각도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이게 바로 주상절리가 만들어지는 원리인데, 자, 서로 수축하면서 서로 끌어당기면서 육각 모양으로 현재 보면 갈라짐이 생긴다. 이 말이야. 이건 우리가 위에서 본 모양, 이거는 측면까지 같이 본 모양 되겠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현무암 대표적인 바로 제주도. 자, 제주도는 삼방산처럼 현무암이 아닌 지역도 나왔어. 그래서 한 90% 정도가 대부분 일단은 현무암이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도 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섬이 이거 말고 또 있죠. 울릉도와 독도. 그렇지. 이 모두 다 현무암이 존재합니다. 뭐 100% 다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안산함이 주로 가깝지만 현재 일부 지역은 울릉도 내에서도 현무암이 분출된 곳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두산. 백두산도 마찬가지로 안산함이 가깝지만 현무암이 분출된 곳이 있다. 그리고 한탄강. 자, 한탄강이라는 것은 아까 강원도 철원에 있다 그랬죠? 철원, 한탄강. 자, 이 모두 다 현무암들이 산출되는 곳이고, 그리고 주상절리가 다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기타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화강과 현무암이고, 일단 화강, 현무암 이 내용은 완벽하게 좀 여러분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자, 기타 내용은, 자, 부산의 황령산. 자, 이 우리 부산에 저 황령터널 있죠? 이 넘어 건너가면 광안리 나오잖아? 이게 바로 반려암이 나옵니다. 반려암. 황령산의 반려암. 자, 우리 경주 양봉면 해안에 솜로감이 나옵니다. 이것도 반려암과 솜로감 역시 샘성암이지? 땅속 깊은 곳에 만들어졌지만 이것들이 분출돼서 분출이라기보다는 땅속에 있던 게 융기된 다음에 풍화 침식받아서 제거되고 이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죠. 다시 갈게. 자, 그 외에 마라도. 제주도 바로 아래에 있는 현재 최남단이지? 여기는 안산암이 나옵니다. 제주도지만 역시 현무암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나왔다. 그리고 제주도는 안산암뿐만 아니라 유문암, 삼방산이 있었죠? 유문암. 그리고 또 유문암이 나올 수 있는 게 전북 변산반도. 이도 역시 유문암입니다. 네. 자, 그 사진들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황령산에 있는 반려암입니다. 여기 보면 동그란 거 있지? 새의 눈처럼 보이게 돼서 안구상이라고 하기도 해. 안구. 그러니까 눈 모양이다. 그 말이지? 자, 넘어갈게. 자, 이거는 삼방산 유문암이죠. 자, 오늘 새로운 내용 좀 하겠습니다. 자, 태적 구조와 태적 환경. 자, 오늘 우리는 태적암에 대해서만 좀 배우겠습니다. 태적암. 자, 태적암의 생성. 생성. 자, 태적암이란 것은 말 그대로 태적이 돼서 만들어진 애들인데 그 과정 보게 되면 자, 쌓이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면 쌓이고 난 뒤에 이것들을 눌러주는 압축 과정이 있고 다시 무조건 누른다고 해서만 입자들이 붙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이 입자들을 다시 묶어주는 교결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진정한 태적암이 되는 거지. 참고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원래 암석이라는 것은 화성암, 태적암, 변성암이 있어.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 분류한 거지. 자, 태적암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생성 과정 먼저 보게 되면 암석이 먼저 잘게 부서져야 돼. 이 잘게 부서져가는 과정을 풍화침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암석이나 바위가 풍화침식 받아서 지표가 풍화침식 받아서 잘게 부서진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게 부서진 애들, 작은 입자로 변한 애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풍화산물이라고 합니다. 풍화의 결과물이죠. 풍화의 생산물, 그 말이야. 산자가 만들어진 것. 자, 또는 뭐라 부르냐면 쇠설물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쇠란 말이 분쇄된다, 깨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암석이나 지각이 깨져가지고 잘게 부서진 애들이잖아. 그게 쇠설물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부서진 다음에 어쨌거나 쌓일 거니까 태적물이란 말을 하기도 해. 태적물. 자, 그러면 이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쌓여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동을 하지. 자, 운반이 됩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 운반을 일으키는 주작용은 뭐냐면 물과 공기. 자, 이 물이라는 것은 뭐 비가 내려서 빗물에서 흘러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뭐 계곡물이나 하천수 같은 것. 자, 또는 지하수에 녹아서 이동되는 것. 이런 걸 다 총칭하는 말이야. 그리고 공기라는 것은 바람이겠지? 바람 불어서 이동되는 것들. 그래서 물과 공기에서 이동된다. 자, 당연히 공기보다는 물에 의한 이동이 훨씬 더 많겠지? 그래서 이 물 흐름이 끝나는 곳에서 쌓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운반대에 보면 흐름이 끝나는 곳에서 퇴적이 이루어진다. 특히 물 흐름이 끝나는 곳이 바로 호수와 바다지. 그래서 호수와 바다에 많이 퇴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많은 퇴적암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쌓이기만 한다고 해서 아까 바로 퇴적암이 된다고 안 했어. 뭐냐면 아까 압축작용이라는 눌러주는 과정, 그리고 입자들을 묶어주는 교결작용, 이것들을 묶어서 속성작용이라 합니다. 퇴적물이 진정한 암석이 되는 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속성작용은 두 가지, 다짐작용, 아까 압축작용이라고 했지? 다짐작용과 교결작용 두 가지입니다. 이 다짐은 다져준다는 말은 누르는 거잖아? 그래서 압축작용과 같은 말입니다. 압축작용과 같은 말이야. 자, 이 압축작용이란 말은 물질들이 쌓이게 되면 이들이 중력을 받을 거니까 밑에 하중이 작용하고요. 그대로 밑으로 누르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눌러지는 걸 말합니다. 위에 쌓인 애들이 현재 보면 전체로 중력을 받을 거니까 그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눌러지겠지. 그래서 중력에 의해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을 과정을 다짐작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다지게 되면 안에 원래 밑에 있는 입자 수는 딱 제한적으로 입자는 딱 정해져 있을 거니까 막 눌러서 부피가 줄었단 말은 입자 안에 간격이 줄어든 거지. 참고로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을 공극이라 그래. 자, 우리가 흙이 있다면 흙에다가 내가 물을 부으면 물이 스며들잖아. 물이 스며든단 말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토양 입자, 흙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거지. 그게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이 빈 공간을 공극이라 그래. 빌공자, 비어있다, 곡, 극은 사이. 그래서 이 공극이란 말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압축시켰기 때문에, 다졌기 때문에 이 공극은 줄어드는 거죠. 자, 입자 수는 똑같은데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줄었어. 그 말은 부피가 줄었어. 그 말은 밀도가 늘어난 거죠. 증가된 거지. 밀도란 말은 밀집되어 있는 정도. 되겠지? 그래서 공극은 줄어들지만 밀도는 늘어난다. 나중에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보기들 계속 못 씁니다. 또는 이런 말도 쓰기도 해. 공극율이 감소된다. 공극율은 뭐냐면 전체 토양의 부피 중에 이 공극, 비어있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극율이라고 해요. 율. 당연히 줄어들겠지. 자, 넘어갈게. 자, 보게 되면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한다. 물론 여기 표시한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러 빈 부분들이 많지? 이 모두 다 공극입니다. 그러면 다져짐 작용 압축을 받게 되면 빈 공간, 이 공간이 줄어든다는 거지? 그래서 공극이 감소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 우리 그 대중 목욕탕인데, 여러분 목욕탕에 물을 상당히 많이 쓰잖아? 자, 쓸 때 이 물들이, 이 목욕탕 주인들이 수돗물을 쓸까? 아니면 지하수를 쓸까? 당연히 지하수겠지? 수돗물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도제가 들 거잖아. 그래서 대부분 다 지하수를 씁니다. 자, 그럼 지하수는 원래 실제로 아주 다양한 물질 녹아 있어. 여러분들 당장에 현재 보면 뭐 생수나 사보더라도 안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막 나오잖아? 그럼 거기 특히 뭐가 있냐면 석회질이 좀 들어있어. 석회질이. 그래서 지하 보면 이 지하수에 원래 물에 녹아있던 애들이 현재 보면 석회, 탄산칼슘이 굳으면서 앙금 만들면서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특히 오래될수록 여러분 목욕탕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색깔 현재 보면 변색이 돼서 이렇게 누렇게 보이지만 실제 이렇게 하얗게 탄산칼슘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하수에 이렇게 다양한 성분이 특히 석회질이 많이 녹아있다 그 말이지. 자, 넘어갈게. 자, 퇴적암의 종류는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그 기원이 뭐냐 따라서 역시 또 나눠져. 참고로 제일 첫 번째 할게. 쇠설성 퇴적암. 쇠란 말이 분쇄된 것, 깨진 것 이 말이야. 그러면 기존에 있던 바위나 암석이 깨져서 이 잘게 부서진 애들이 쌓이는 걸 현재 보면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암석 풍화침식 작용으로 생성된 부서진 입자들, 작은 입자들이 퇴적돼서 생성되는 것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그 종류에는 일단 쇠설성 퇴적암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거의 진흙 입자들, 점토 입자들, 아주 작은 입자들이 쌓여서 된 걸 쉐일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점토 입자가 쌓인 걸 쉐일이라고 한다. 아주 작은 진흙 입자, 흙 입자들이 쌓인 걸 쉐일이라고 하죠. 자, 3. 자, 무슨 사자? 모래 사자. 근데 모래만 쌓인다고 해서 이게 쉽게 되긴 하나. 모래 입자들 쌓이면 모래 입자들 그려 있을 때 쉽게 우리가 보면 잘 안 붙잖아? 붙을 수가 없어. 아무리 큰 압력을 가도 잘 붙진 않습니다. 참고로 3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점토는 있고 작은 입자들이 있고 여기에 모래까지 추가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점토와 모래가 같이 섞여서 퇴적된 걸 3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쇠설적 퇴적을 보게 되면 뭐까지 포함했느냐 그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모래 말고 자갈 쌓인 것 그걸 우리가 역암이라 그러죠. 참고로 화산 쇠설물 중에 자갈 크기를 우리가 화산역이라 그랬지. 자, 여감은 점토, 모래, 그리고 자갈까지 퇴적된 걸 여감이라고 한다. 자갈만 모여가지고는 서로 결합되기 어렵지. 그래서 이들을 묶어주는 작은 입자들이 필요하죠. 여감은 자갈까지 포함된 것이다.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응회암. 자, 쉐일이나 사암이나 여감, 점토나 모래나 자갈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바위에서 떨어져 나와서 잘게 부서진 애들이야. 근데 이건 좀 다르지? 응회암은 화산 쇠설물이 쌓인 건데 특히 화산재가 쌓인 겁니다. 화산 쇠설물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바로 화산재가 쌓인 걸 응회암이라고 해요. 이러면 약간 어두운 색깔 짙은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응회암들 화산재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것. 그때 그 화산재, 화산역, 화산탄, 화산암계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 각져 있는 바로 화산암계 쌓인 걸 우리 집괴암이라 칭하기도 해. 각져 있는 화산암계가 쌓여서 집괴암을 이루기도 한다. 일단은 중요한 건 응회암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자, 화학적 퇴적암. 화학적. 자, 화학 반응 일어난다 이 말인데 아주 복잡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앙금을 만드는 거야. 물 속에 녹아있던 애들이 앙금 만들면서 고체로 바뀌면서 침전이 되는 거 말이지. 가라앉는 거. 그래서 물 내에서 침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물이 증발시키면 물이 날아가 버리면서 남아있는 물질들이 다시 앙금되면서 가라앉는 것, 남게 되는 것. 이것까지 포함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증발이든 녹아있던 물질 침전이든 어쨌거나 이거 둘 다 원래 녹아있던 애들이 결과적으로 앙금돼서 가라앉는 걸 말하는 거지. 자, 대표님 이런 거 있죠. 우리 이 소금 얻을 때 서해 바다에서 오면 물을 가둔 다음에 증발시켜서 그대로 얻는 거잖아. 원래 물속에 있는 애들이 녹아있는 애들이 그대로 오면 그대로 남게 되는 거지. 물은 날아가 버리고. 이것과 유사합니다. 자, 갈게. 자, 화학적 퇴적암 종류에는 석회암이 있습니다. 석회암은 탄산칼슘, CaCO3. 원래 물속에 녹아있던 CaE 플러스와 CO3 E 마이너스가 결합돼서 다시 앙금 만들고 가라앉게 되는 거지. 탄산칼슘, 석회암. 자, 두 번째, 석고. 자, 석회암과 석고는 좀 다릅니다. 자, 석고는 뭐냐면 황산칼슘이야. 황산, SO4 황산, CA 칼슘. 근데 뒤에 H2O가 붙었잖아? 이건 수화된 황산칼슘이라고 합니다. 물이 됐다 그 말이지. 물이 첨가됐다 그 말이야. 참고로 우리가 석고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조각할 때도 석고를 쓰기도 하잖아. 미술 시간에 이 석고를 가열하게 되면 이 물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물이 빠져나가 버리면 다시 분말이 돼. 가루가 돼 버려. 근데 물을 다시 넣어주게 되면 이들이 현재 보면 뭉치면서 단단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지. 자, 소화된 황산칼슘. 자, 그리고 암염. 자, 암석이야. 염, 소금이야. 이거 소금 덩어리야. 암석처럼 보이는 소금 덩어리를 바로 우리가 암염이라고 합니다. 암염. 당연히 소금이니까 주 성분이 바로 NaCl이겠지? 염화 나트륨.
참고로 바닷물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물질이 바로 이 NaCl이지. 참고로 플러스 이온 중에는 Na 플러스가, 그리고 마이너스 이온 중에서는 Cl 마이너스가 가장 많아. 이 두 항이 결합하면 NaCl을 가장 많이 만드는 거지. 염화나트륨. 자, 그러면 이건 바다에서 직접 만들어졌다고 보면 이런 거야. 뭐 거대한 호수나, 호수에도 역시 다양한 물질 녹아있어. 근데 바다보다는 좀 양이, 녹아있는 물질 양이 적지. 비율이 적어. 근데 뭐 좁은 바다나 거대한 호수가 여러 가지 지각 변동 받으면서 더 이상 물 공급이 잘 안 돼. 그리고 건조한 기후로 바뀌었어. 그럼 물 공급은 별로 없는데 비도 별로 안 내리는데 증발은 많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물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나중에 이 속에 녹아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대로 굳어서 바다에 깔리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암염이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땅속에 묻혀서 땅속에 많이 남아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닷물을 가둬서 천일염이라는 소금을 그렇게 증발시켜서 얻지만 뭐 저 유럽이나 남미 같은 경우에는 땅속에 묻혀있는 이 소금을 캐가지고 사용합니다. 저 얼마 전에 박나래 선전하는 거 핑크 솔트 들어봤습니까? 그래? 약간 핑크색을 띠는데 이게 바로 에베레스탄이나 육지상에 있는 것들을 캐가지고 가져온 거야. 바로 이게 바로 암염이지. 자, 넘어갈게. 자, 셔트는 규질 물질이야. 규소. 정확히 말하면 석영 물질입니다. 석영. 자, 석영은 화학식이 SiO2야. 이 SiO2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앞에서 화성암에서 나오는 SiO2는 Si와 O가 1대2 비율. 지금 여기 식은 1대2잖아? 근데 꼭 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화성암에서 SiO2 함량이라는 것은 Si와 O가 다양한 비율로 결합될 수 있는데 이들을 총칭해서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석영의 화학식인 SiO2만 딱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규산 성분이 얘기를 합니다. 규산 성분. 규소와 산소니까 규산이라는 말 쓰는 거야. 셔츠가 있다. 자, 태저감 종류의 마지막. 자, 유기적 태저감. 오늘 유기적 태저감까지만 할게. 유기적 태저감. 자, 유기. 자, 우리가 유기물, 무기물 말하는데, 자, 유기물이라는 것은 탄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지. 어떤 물질 이루는데 기본이 되는 게 바로 탄소거든. 그래서 기란 말을 쓴 거야. 기본. 그래서 유기물. 그래서 유기기가 있다. 기라는 것사가 터가 되는 거, 기본이 되는 게 탄소라고 그랬지? 탄소를 가지지 않는 애들을 무기물이라 그러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양요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 다 C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유기물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기적 태저감이라는 것은 유기란 말은 바로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식물이나 미생물의 유해가 퇴적돼서 만드는 애들을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한다. 생물과 관련됐으니까 유기란 말을 쓴 거야. 자, 동식물, 동물식물, 그리고 미생물, 아주 작은 생물들. 이것들이 유해가 쌓여서 된 것. 대표적인 바로 석탄 있잖아. 석탄은 뭐가 쌓인 거죠? 동식물, 주로 식물이죠. 주로 식물입니다. 아주 숲이 우거졌을 때, 뭐, 이것들이 쌓이게 되고, 좀 땅속 깊은 곳에서 있는 여러 가지 탄화 과정. 아까, 원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러 가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CHO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애들 CHON, 나머지 애들 HON들이 막 빠져나가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물질도 막 빠져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C만 계속 남는 걸 탄화 과정이라고 그래. 열과 압력 받게 되면. 이런 건 일어납니다. 자, 석탄은 식물체인데, 참고로 석유는 동물이죠? 그럼 여러분들 동물, 석유, 지금 석유 뽑아내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오잖아? 그럼 동물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같이 죽었나? 뭐라고? 공룡멸종? 그럼 공룡들이 다 모여들어? 그러니까 깔렸는데 우리 석유 뽑아내는데 한 곳 뚫으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오잖아. 화산 폭발? 그럼 폭발이 나면 다 모여들어? 동물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뭐냐면, 해양동물들, 특히 미생물들, 플랑크톤 이런 애들. 바다 보면 바다의 평균 깊이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거의 4,000m야. 그럼 이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물질이 사는 거지. 이 4km 사이에. 그럼 미생물들이 엄청 많아, 작은 생물들이. 그럼 이들이 빨리 태어나기도 하고 빨리 죽어버리지. 그래서 바다의 바닥에는 이 사체들이 엄청나게 많아. 미생물들 사체가. 그럼 퇴적 과정 일어나면서 이들이 현재 보면 이 동물들이 그대로 쌓이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탄화 과정을 거쳐서 석유가 되는 거지.
지금 석유가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과거에 바다에 있다 그 말이야. 자, 다시 할게. 자, 석회암. 자, 석회암은 탄산칼슘이 쌓인 건데 동물과도 연관이 있죠. 바로 조개 껍데기. 산호나 조개 껍데기들, 이것도 역시 석회암으로 돼 있어. 그럼 이것들이 태족이 이루어진다면 석회암이 되겠지? 자, 조개 껍데기나 산호. 자, 또 볼 수 있는 게 척트. 척트. 자, 척트는 규질 생물체입니다. 규질. 아까 척트는 아까 규질, 석영이 같은 SiO2 이런 애들이잖아? 자, 근데 특히 뭐 있냐면 바로 규조류, 조류, 플랑크톤이야. 물속에 살고 있는 조류들, 미생물들 말하지? 적색되고 있는 애들 말하면 적조라 이야기를 하잖아? 적조가 발생하지? 그런 것처럼 바닷속에 살고 있는 작은 미생물들 조류입니다. 특히 식물성 플랑크톤 또는 방산충. 얘들은 껍질 자체가 규질로 좀 돼 있어. 규소와 산소로 결합된 그런 물질들이 둘러싸여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들이 쌓이게 되면 척트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진 쉐일. 입자들이 작죠? 자, 이렇게 좀 어두운 색을 띠는 애들도 있지만 밝은 색을 띠는 애들도 있습니다. 입자 작은 진흙 입자들이, 점토 입자들이 쌓인 거. 자, 이거는 3. 이거 약간 먼저 만져보면 좀 거칠겠지? 왜냐하면 모래가 들어가 있으니까. 만져보면 모래와 진흙이 쌓인 것. 그리고 이건 여감. 자갈이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좀 더 작은 입자들이 흔적하면서 다른 애들 서로 이 자갈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여감. 자, 이거는 은회암. 얘는 좀 더 밝지만 좀 더 어두운 색깔, 짙은 회색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산재가 쌓인 것. 이거 역시 은회암. 분출하다 보면 작은 모래 입자만 쌓이는 건 아니겠지. 모래 크기 입자들만 쌓이는 건 아니겠지. 사이사이 이렇게 좀 큰 입자들도 같이 팍팍 바뀌면서 쌓이겠지. 그 말하는 거고. 자, 이건 석회암. 석회석. 좀 흰색이죠. 밝은 색깔. 자, 암염. 이 소금입니다. 소금, NaCl. 자, 이 핑크색을 띠잖아, 맞지? 이 바로 암염. 실제로 광고할 때 이게 나왔잖아. 히말라야 핑크솔트 하면서. 역시 땅에 묻혀있는 걸 캐온 거지. 바로 이게 암염이야. 자, 척트는 규질 성분들 쌓인 것. 이거 역시 좀 더 밝은 색을 띠기도 합니다.